얼마 전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소개드렸던 파이터들의 도발 영상 혹시 보셨나요? 오늘 방송의 주인공인 리카르도 마요르가는 기자회견장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링 위에서 대놓고 턱을 들이밀 정도로 도발의 끝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역대 수많은 복서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특이한 복서인 그는 담배를 하루 3갑이나 태울 정도로 심각한 꼴초이고, 언뜻 보면 스포츠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지만 프로복싱에서 볼 수 없는 막무가내 펀치로 내노라 하는 엘리트 복서들을 모조리 쓰러뜨렸는데요. 그러나 기초가 부실한 그의 스타일은 오래가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고, 링 밖에서 그의 발목을 잡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며 세계 챔피언 치고는 꽤나 쓸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에 대한 마케팅을 누구보다 잘하는 복서, 꼴초이자 도발 킹 리카르도 마요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3년 3월 10일 중남미에 위치한 니카라과에서 태어난 마요르가, 그의 아버지는 작은 빵집을 운영했으며 어머니는 6남매를 돌보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아버지의 벌이가 충분치 못했던 탓에 마요르가의 가족들은 매일같이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동네에는 전기나 깨끗한 물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의료시설이 없어 길거리 출산을 할 정도로 생활 환경이 열악했고, 마요르간의 가족 역시도 먹을거리가 없어 나무의 열매를 따온다거나 또띠아에 소금과 물만 넣어서 겨우 끼니를 해결할 정도였죠. 이로 인해 어릴 때부터 강해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마요르가는 성격이 자연스럽게 거칠어져 갔고 아주 험난한 10대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한 대신에 보디빌딩을 배워 몸을 키웠고, 이틀에 한 번꼴로 길거리 싸움을 하며 갖가지 문제를 일으켰죠. 이런 성격을 고치기 위해 부모님이 그를 군사학교로 보냈으나 마요르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선생님이 스포츠를 해보라고 권장했지만 그가 관심 있는 건 오로지 싸움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와 흡연에도 손을 대며 깽단까지 들어가 버린 마요르가, 이런 상황에서 그가 그나마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복싱이었습니다. 당시 마요르가의 형은 이미 복싱 선수였는데 어깨너머로 조금씩 봐왔던 덕분에 그나마 복싱에 흥미가 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는 마요르가를 막기 위해 선생님이 강제로 복싱 체육관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마요르가는 오히려 싸움에 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싱 기술을 익힌 덕분에 더욱 강해지게 되었고, 길거리 싸움 대회가 열리던 트럭 정류장에서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트럭 기사들과 돈을 받고 싸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깽단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 마요르가는 10대 시절 중 6년을 깽단에서 보내며 위험한 일들을 수도 없이 맞이했는데요. 그는 쇠파이프로 온몸을 가격당한다거나 머리에 총구가 겨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았고,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난폭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마요르가가 프로복싱 무대에 뛰어든 것도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군사학교 시절 육군 소속으로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출전한 마요르가는 100전이 넘는 전적을 쌓을 동안 고작 몇 차례밖에 패배하지 않을 정도로 소질을 보였고, 복싱 말고는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었기에 별다른 고민 없이 프로로 전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파이트머니로 $30를 받고 시작한 프로복싱 무대, 그는 93년부터 95년까지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에서 활동하며 7승 1패의 성적을 쌓고 니카라과 라이트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 전날 야간 근무를 하다가 링에 올라갈 정도로 복싱에 진지하지 않았던 마요르가, 그는 재정난으로 인해 코스타리카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새로운 터전에서 먹고 살 길을 찾느라 3년이 지나고 나서야 복싱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마요르가, 그는 부지런히 경기에 나서며 승리를 따냈고, WBC 중미 카리브해 웰터급 챔피언과 WBA 페데라틴 라이트 미들급 챔피언에 올랐지만, 중남미에서만 활동했던 마요르가는 그저 수많은 무명 복서 중 하나에 불과했는데요. 그런 마요르가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바로 거물 프로모터로 유명한 돈킹을 만나고부터였습니다.
2000년 당시 WBA에서 밀어주고 있던 아돌포 살라자르라는 신예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돈킹은 베네수엘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마요르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1라운드 41초 만에 살라자르를 KO시켜버리며 돈킹의 관심을 끌게 되었죠. 그렇게 한눈에 마요르가의 스타성을 알아본 돈킹은 곧바로 마요르가에게 팀을 이뤄 활동하자고 제안했고, 이때부터 돈킹의 적극적인 마케팅 아래 마요르가의 이름은 순식간에 떡상하기 시작합니다. 돈킹을 등에 업은 마요르가는 처음으로 중남미를 떠나 미국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복서들에게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복싱 스타일을 미국 관중들에게 보여주죠. 성큼성큼 다가가 무식하게 휘두르는 훅과 오로지 상대의 얼굴만 보고 본능적으로 뻗는 듯한 펀치, 좀처럼 볼 수 없는 특이한 동작들이 경기 중에 쏟아져 나오고 급기야 3라운드 만에 KO 승리를 따내며 돈킹의 안목이 정확했음을 증명해냅니다. 그렇게 기대에 부응한 마요르가는 돈킹의 손길 아래 랭킹이 수직 상승하게 되고 로이 존스 주니어와 훌리오 곤잘레스의 경기에 코메인 이벤터로 출전하여 WBA 웰터급 타이틀을 두고 앤드류 루이스와 맞붙습니다. 길거리 싸움을 하듯 주먹을 휘두르는 마요르가 처음 겪어보는 스타일에 루이스는 당황을 감추지 못합니다. 1라운드부터 난타전을 보여주는 두 선수. 그러나 2라운드 초반 강하게 버팅이 일어나고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며 루이스가 벨트를 지켜냅니다. 허무하게 끝이 나버린 1차전. 그럼에도 마요르가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두 선수의 2차전이 8개월 뒤 펼쳐집니다. 경기 초반부터 화끈하게 맞붙는 양 선수. 마요르가의 스타일에 루이스가 어느 정도 적응한 듯 보입니다. 작은 주먹에도 무조건 받아치려는 마요르가 주저하지 않고 선제 공격을 시도하고 오로지 공격에 집중하며 한 방 한 방을 강하게 가져갑니다. 이에 앞손부터 활용해보는 루이스. 그러나 마요르가의 거친 복싱 스타일에 금방 구멍이 뚫려버리고 마요르가가 리듬을 잡으며 분위기를 이끕니다. 체력에서도 앞서며 여유를 찾은 마요르가 강한 레프트 훅이 얹히고 연이어 펀치 연타가 적중하면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로써 미국 진출 3경기 만에 WBA 웰터급 세계 챔피언에 오른 마요르가, 그는 여러 매체를 통해 독특한 배경들을 앞세워 자신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하루에 담배를 3갑이나 피우는 꼴초이지만 매일같이 로드워 훈련을 하기 때문에 체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당당하게 소리치고 험한 동네에서 자란 깽단 출신의 선수라는 것도 공개되며 복싱 팬들의 엄청난 관심을 끌게 되죠. 그렇게 마케팅에 성공한 마요르가는 다음 경기에서 WBC 웰터급 챔피언과 통합 타이틀전이 잡힙니다. 그의 상대는 엘리트 복서 출신의 버논 포레스트로. 300전 이상의 아마추어 전적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 35전 35승 0패의 전적을 자랑하는 정통파 복서 선수이죠. 선과 악의 대결로 이목이 집중된 경기. 차분하게 잽부터 던지는 포레스트, 각도가 큰 마요르가의 레프트 훅. 거리 싸움에서 포레스트가 우위를 점하지만 마요르가의 마구잡이식 펀치러시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리듬을 잃고 맞불 작전을 펼치는 포레스트. 진흙탕 싸움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번번이 유효타를 허용하지만 마요르가는 맷집으로 버텨냅니다. 집요하게 얼굴만 노리는 마요르가. 체력이 빠진 포레스트는 점점 말려 들어가고 라이트 훅이 턱으로 제대로 꽂히면서 경기가 한 방에 마무리됩니다. 갱스터 출신 복서가 정통파 복서를 잡아내는 이변을 만들어내며 WBC, WBA 통합 챔피언에 오른 마요르가, 그는 6개월 뒤 열린 2차전마저도 완벽하게 포레스트를 압도하고 자신의 커리어의 정점을 찍습니다. 마요르가는 다음 경기에서 IBF 웰터급 챔피언 코리 스핑크스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부터 트래시 토킹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경기가 열리기 얼마 전 어머니를 여인 스핑크스는 어머니께 이 경기를 바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에 대해 마요르가는 스핑크스가 돌아가신 어머니와 재회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라며 패드립을 날렸습니다. 코너 맥그리거와 차엘 소넨이 귀여워 보일 정도로 수위가 센 도발. 그만큼 이 경기는 엄청난 관심을 모읍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늘 그랬던 대로 마요르가는 거칠게 돌진합니다.
넘어지는 스핑크스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마요르가, 도망다니는 스핑크스와 따라붙는 마요르가의 양상이 반복되고 스핑크스가 끝끝내 마요르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며 12라운드 경기 끝에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판정 논란이 있을 만한 결과였지만 어쨌거나 벨트를 모두 잃게 된 마요르가. 그는 승패를 반복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특유의 도발을 앞세워 여전히 인기를 누립니다. 그는 펠릭스 트리니다드와의 대결을 두고 이런 놈한테는 KO 당할 리가 없으니 1라운드에 턱을 내밀고 있겠다고 선언하지만 뒷심 부족으로 인해 그만 8라운드 KO 패배를 맛보게 되고 복싱계의 왕자 오스카 델라호야에게 널 내 여자로 만들 거야. 내가 원할 때마다 넌 내 침대에서 내 여자가 될 거야. 라고 또다시 엄청난 도발을 하지만 이번에도 KO 패배를 당하며 최상위 클래스에게는 못 미치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마요르가는 개인적으로 좋지 못한 일에 연루되며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는 호텔 성폭행 혐의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고 2번이나 사기죄로 체포되며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죠. 이로 인해 1년 6개월여간 경기를 갖지 못한 마요르가, 그는 복귀전에서 변함없이 상대를 도발하며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WBA IBF 챔피언 출신인 페르난도 베가스를 만난 마요르가는 12라운드를 풀로 소화해낸 끝에 판정 승리를 따내고 다음 경기에서 WBA 인터콘티넨탈 타이틀을 두고 쉐인 모슬리와 맞붙게 됩니다. 두 선수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마요르가가 2차례 꺾었던 버논 포레스트에게 쉐인 모슬리는 2번 모두 패배했던 것인데요. 그런 이유인지 자신감이 넘치는 마요르가는 기자회견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유까지 부리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언더독으로 평가받으며 링에 오릅니다. 그러나 마요르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제법 괜찮은 기량을 보여줍니다. 언뜻 보면 초보자가 휘두르는 듯한 자세이지만 타고난 펀치력과 맷집을 앞세워 모슬리를 압박하고 계속해서 경기를 리드하며 모슬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거친 마요르가의 스타일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슬리, 이에 모슬리는 아예 클린치로 붙어버리거나 빠질 때는 확실하게 빠져버리며 마요르가를 영리하게 상대하고 이런 작전이 먹혀들면서 모슬리가 흐름을 빼앗아갑니다. 체력에도 문제가 생기며 집중력이 흔들리는 마요르가, 경기 종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모슬리의 양훅이 터지고 결국 판정까지 가지 못한 채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이 패배 이후 마요르가는 2년 동안 링을 떠나버립니다. 그는 복귀전에서 KO 승리를 거두지만 예전처럼 부지런히 경기를 가지지도 않고 대신 종합격투기로 눈을 돌리는데 이마저도 모두 패배해버리죠. 그렇게 MMA에서 사전 4패를 기록한 마요르가는 어쩔 수 없이 복싱으로 돌아오게 되고 3년 만에 복귀한 복싱 무대에서 2경기를 연달아 KO 승리하는 저력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쉐인 모슬리와의 2차전입니다. 두 선수의 상황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마요르가에게 승리 이후 2승 4패 1무의 성적을 거두며 부진에 빠진 모슬리와 MMA 도전이 처참히 실패하며 예전의 영광에서 한참이나 멀어져 버린 마요르가,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두 선수는 경기 전보다 수위 높은 도발을 보여주었는데요. 모슬리의 면전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흥을 돋구는 마요르가는 모슬리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미국에서조차 혀를 내두를 수준의 도발을, 아니 범죄를 시전해버렸고 충분히 깜빵 신세까지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차전의 양상은 1차전과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경기 초반까지만 해도 마요르가의 막무가내 러쉬가 통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슬리가 적응해 나갔고 체력 저하도 너무나 빨리 찾아오면서 경기 중반부터 이미 위기에 몰려버렸죠. 결국 모슬리의 바디샷을 버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마요르가, 그는 고향인 니카라과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둔 이후 3연패에 빠졌고 2009년 경기를 끝으로 사실상 링을 떠난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담배를 피우는 복서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리카르도 마요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도발을 하는 모습만 보면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마요르가 본인도 밝힌 바 있지만 사실 그런 행동은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지나친 패드립이나 성범죄에 가까운 도발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